이게 국어, 영어, 탐구 이야기거든요. 아니면 대체로 다 3 아래로 3, 4, 5가 섞여서 나오고 있는 건지. 자, 이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윤성준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딱 세 번에 걸쳐서 중학교 전체의 체계,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의 체계,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것까지를 한번 쭉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이제 4부에서 실제로는 선택 과목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실제적인 적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앞에 제가 이제 링크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링크 이쪽에 이제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거기 링크에서 1부, 2부, 3부 중학교 체계와 고등학교 체계 이제 이런 큰 틀에 대한 체계를 좀 한번 봐보고 나서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아마 이해가 되시는데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여튼 그래서 오늘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건 분명히 이제 선택 과목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택 과목을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나 뭐 하고 싶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기준부터 한번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판단 기준을 한번 추려 보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자, 뭐가 있냐면요. 제일 처음에 수능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 이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목표로 하는 대학이 어디쯤인지.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게 의대인지, 뭐 수도권 대학인지, 인서울인지 이것도 분명히 체크할 게 많겠죠. 자, 생각하고 있는 전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게 그냥 자기가 정시를 노리는지 수시를 노리는지에 따라서 다 똑같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에 따라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게 분명히 따로따로 존재를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수능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요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수능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간단하게 몇 년 후에 수능을 보는 현재 고1, 2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올해 당장 수능을 봐야만 하는 수험생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둘을 딱 갈라놓고 생각을 하면요. 누가 더 간단해 보이시나요? 사실은 이 올해 당장 수능 보는 학생들이 더 간단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몇 년 후에 수능을 보게 되는 현재 고1, 2 학생들이 훨씬 간단합니다. 왜냐면요. 이 몇 년 후에 수능을 보게 되는 학생들은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당장 수능을 봐야 되는 학생들은 한 가지를 더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니 일단 몇 년 후에 수능을 보게 되는 이 학생들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1, 2 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재 수능을 목표로 바라보겠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 문과, 이과 상관하지 마세요. 문이과 구별 안 하겠습니다. 그냥 목표는 하나, 미적분입니다. 자, 미적분을 목표로 달려주시면 됩니다. 응? 자, 문과는 확률과 통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제 앞에서 이제 1부, 2부, 3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 체계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결과적으로 미적분이라는 걸요. 그래서 미적분을 목표로 달리시다 보면 자연히 나머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냥 미적분을 목표로 달려주시면 돼요. 단 그렇다고 해서 막 빠르게 선행 나가서 내가 어떻게든 미적분 해내야지?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 원투가 제대로 되어야 돼요. 자, 제가 1부, 2부, 3부를 계속해서 거치면서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게 뭔가요? 제가 고등학교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확실하게 언급을 해드렸죠. 마지막에는 해석학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리고 해석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제 고등학교 미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의 맨 마지막에서 이제 그걸 다 집대성하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과목이 미적분이다 보니까요. 미적분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앞에 있는 것까지 제대로 다 잘 돼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올해 이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이제 이 겨울방학을 지나면서 고3 수험생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재수생 수험생들이 같이 이제 미적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두 가지로 되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갈리냐면요. 만약에 수학 원투가 제대로 돼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미적분 수업을 들으면서 이 학생들은 굉장히 신납니다. 아,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수학 원투에서 이런 걸 배웠었구나. 이렇게가 느껴진대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요. 애들이 되게 밝은 표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런 내용을 미적분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수학 원투가 쉬워지더라. 난이도가 내려가는 느낌이다. 오,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요. 수학 원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부득불 미적분을 선택해서 온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이랑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다들 뭐라고 하냐면 진지하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진지하게 이건 외계어다. 딱 그냥 수학 원투로나 대학교 갈랜다. 일단 미적분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와서 좀 다른 과목 선택하기도 늦지 않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학생분들 혹은 학부모님들 중에서 만약에 현재 예비 고1, 고2 이런 상태라서 아직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 이러시면요. 문이과 상관없이 미적분을 위해서 당연히 달려주시되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냐고요?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더 미적분의 파괴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최대한 상위권을 목표로 미적분을 위주로 달려드시되 어, 어떻게든 선행을 빨리 뽑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수학 원투를 제대로 기초를 다지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해석이 가능하게 어떻게 말이 변하게 나와도 해석이 가능하게 그렇게를 확실하게 디딤돌을 잘 만들어 두시면요. 뭐 그러면 나중에 수험생 됐을 때 전혀 고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되게 간단해졌죠. 예비 고1이면 그냥 무조건 미적분 위주로 달리시면 된다. 미적분을 목표로 달리는 거지. 미적분은까지 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미적분을 목표로 수학 원투를 좀 확실하게 기반을 다지시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올해 당장 수능을 봐야 되는 수험생들이라면 한 가지를 더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건 뭘까요? 자, 이제 그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능까지 시간이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수능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미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당장 수능을 봐야 된다. 그러면 한 개를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엄청 중요해요. 다른 과목 성적입니다. 다른 과목의 성적은요. 시간이 얼마 없는 수험생들의 경우에 이게 시간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게 됩니다. 다른 과목의 성적이 잘 나오고 있다면 시간의 여유가 있는 거고요. 다른 과목의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면 시간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라보시면 되냐면요. 크게 세 개로 나누세요. 자, 대체로 1, 2등급이 나오고 있는 건지 다른 과목입니다. 아니면 대체로 2, 3, 4위가 섞이고 있는 건지 이게 국어, 영어, 탐구 이야기거든요. 아니면 대체로 다 3 아래로 3, 4, 5가 섞여서 나오고 있는 건지 자, 이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대체로 1, 2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미적분 위주로 달리시면 돼요. 무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이 다 1, 2등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상위권 대학교를 목표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미적분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2, 3등급이 섞여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적분을 하셔도 되고요. 문과를 가고 싶다. 그래서 확통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선택이에요. 2, 3등급이 대체로 섞여서 나오고 있다면요. 그런데 만약에 대체로 다 3등급 아래가 나오고 있어요. 4, 5 이렇게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다 필요 없고 확률과 통계만 권해드립니다. 이게 1, 2등급이냐, 2, 3등급이냐, 아니면 3등급 미만이냐, 딱 요거 세 가지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고요? 4, 5등급도 있고 6등급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안 하냐? 저는 수능 강사고요. 수능 강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쨌거나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을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대학교라는 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3등급입니다. 이게 컷이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직어국이라고도 부르죠. 아니면 수도권 대학교. 이런 학교들도요. 3등급은 웬만큼 찍어주셔야 최소한 원서를 쓸 수 있어요. 좀 좋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이 나와야 간신히 쓸 수 있는 학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3등급은 어떻게든 맞춰내야 돼요. 그리고 그 3등급을 맞춘다라는 게 수학만 갖고 3등급을 맞춘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국어, 영어, 탐구
과목까지 모두 포함해서 3등급 이상을 맞춰내야 그래야 대학교를 갑니다. 수학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학만 잘해서 대학교를 가는 건 오로지 수리논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전형은 반드시 다른 과목까지 성적이 같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다른 과목의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학생들은요, 말 그대로 시간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과목 성적이 지금 막 4, 5등급이 뜨고 있는데 나 미적분, 난 이과니까 미적분 하겠다. 안 돼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미적분은요, 제 앞에서 이제 1부, 2부, 3부에서 보여드렸죠. 공부해야 되는 양이 얼만큼인지. 그 양을 다 해내야 미적분의 3점짜리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걸 다 해내지 못할 거면 애초에 안 된다고요. 그렇게는. 따라서 공부해야 될 양이 현격히 적은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공부해야 될 양이 가장 적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기하, 두 번째가 확률과 통계,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은 미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시면 공부해야 될 양이 주는 걸로 바로 인지를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또 던지실 수도 있어요. 나 이과 갈 건데 내가 지금 성적은 비록 안 나오지만 나는 목표가 수도권 이과인데 나 확률과 통계 선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과는 대체로 미적분이나 기하예요. 맞아요. 그런데 수도권 이과에서는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더라도 받아주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마다 또 달라요. 근데 만약에 다른 과목 성적이 다 안 나오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미적분을 선택을 해서 다 같이 성적이 낮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면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이제 학교들을 이렇게 쭉 다 뽑아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수도권 4년제 이과는 꽤나 많단 말이에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교들이. 그러니까 그 학교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과목의 성적을 끌어올려서 내가 올해 확실하게 대학교를 가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자. 오히려 이걸 권해드립니다. 무작정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답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런 의문이 하나 드실 거예요. 분명히 선택 과목이라는 건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세 개가 있었어야 되는데 기하 이 세 번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현재 입시 체계 때문에 기하를 권유해 드리진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겠습니다. 자, 통합한 다음에 지금 수능이 딱 두 번 치러졌습니다. 그 두 번의 수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두 번, 2022년도, 2023년도. 자, 딱 이렇게 두 번이 있습니다. 재작년, 작년이죠. 그런데요, 6구 수능 이렇게 보시면 6구 수능으로 가면 갈수록 이 N수생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더 늘어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통합해서 처음으로 치러졌을 때는 확률과 통계가 현격히 늘어납니다. 미적분도 많이 늘어났어요. 기하도 많이 늘어난 게 보여요. 분명히 보이긴 보입니다만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이 엄청 많은 양의 학생들이 다 가고요. 기하는 선택자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이 선택 과목 문제들에서요. 선택자가 적어버리면 이게 이 과목의 특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목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 선택자가 적어버리면 이 안에서 좋은 등급 맞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절대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 유불리가 따로 존재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따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의 구조상 선택하는 학생이 적을수록 여기서 좋은 등급 맞기가 힘들어져요. 자, 그걸 2022년도에 많은 학생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됐다라는 걸 알아냈으니 2023년도 작년이 딱 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보세요. 기하가 매우 격감해 버립니다. 분명히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전체 학생 인원수가 줄어든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분은 오히려 늘죠. 확률과 통계가 대거 감소한 게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 문과 상위권 학생들마저도 다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도록 됐다는 거예요. 이래서 솔직히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이 1대1을 나눠 가지게 됐고요. 기하는 매우 적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기하를 권유해 드리지 않습니다. 기하 자체가 어떤 문제의 특성이 있다거나 기하가 더 불리하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입시 체계의 이 선택 과목의 구조상
그걸 선택했을 시엔 더 높은 점수를 장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높은 등급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기아를 만약에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불리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리면 더 높은 점수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점수가 반드시 나와야만 같은 등급의 점수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아를 그렇게 권유를 해드리지는 않는 상태가 됐어요. 이래서 저는 솔직하게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딱 두 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라고, 결과적으로는요. 그런데 시간에 여유가 존재한다면 되도록이면 미적분을 위해서 달리는 게 어차피 상위권 학교들은 다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문이과 상관없이 그렇게 될 거다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2등급, 3등급이 적당히 섞여 나오고 있어서 나는 적당히 내가 학교 골라갈 건데 인서울 상위권, 그중에서 문과 엄청 경쟁이 치열하진 않아?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확률과 통계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선택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나 정말 최상위권을 바라볼 거고 문과에서도 최상위권을 할 거야. 그러면 미적분 선택지가 굉장히 또 분명해 보이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또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이 뭐였을까요? 자, 이건 간단합니다. 목표로 하는 대학이 어디쯤인가에 따라서도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위권 이과를 보고 싶어요. 인서울 안에서 좋은 이과. 아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자, 요새 가장 핫한 거죠. 이른바 메디컬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말 최상위권을 가고 싶다. 만약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이런 데를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인서울에서도 상위권 이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요. 이 학생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미적분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건. 아하.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도권 가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과까지 포함이에요. 수도권에 있는 많은 대학교들은 이과도 포함돼서 상위권 문과까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확률과 통계입니다. 아하. 따라서 상위권 문과의 과를 가겠다.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좋은 대학교. 근데 문과다. 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이과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해서 고득점을 노려보는 것도 분명히 좋은 선택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확실하게 구별을 딱 해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두 개를 바라보거든요. 상위권 이과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요렇게를 만약에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선택지는 미적분밖에 없다. 이거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셨으면 합니다. 자, 학생들에 따라서 목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뭐 이런 데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 성적으로는 지금 나는 성적이 좀 많이 낮은데 전체적으로 높여서 나는 그래도 수도권 안에 4년제를 가고 싶다. 아니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4년제 충분히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마저도 무조건 미적분이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과목의 성적을 올릴 시간을 확보를 하면서 동시에 내가 수도권 안에 있는 이과 정도면 나는 만족을 할 거야. 이런 학생들이라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4년제 이과 학교들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선택 과목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목을 보든 점수가 높은 걸 위주로 뽑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가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만약에 그런 상태의 대학교라고 한다면 굳이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고 난이도도 엄청나게 높은 미적분을 선택을 해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다른 과목의 성적을 같이 끌어올리는 방식을 쓰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더 좋은 대학교를 가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체적인 틀을 잡아드렸죠. 내가 어떤 식의 대학교, 어디를 볼 거냐에 따라서도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마지막 한 개의 조건이 더 남아있다라는 걸 인지하셨을 겁니다. 자, 마지막 조건이 뭐였을까요? 자, 그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건은요. 고려하고 있는 전형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시라고 하면은요. 교과 혹은 종합입니다. 그리고 수능을 바탕으로 가는 정시가 있죠.
그런데 수시 중에서요. 특이하게 수리 논술이라는 체계가 있습니다. 자, 수리 논술은 뭐냐면요. 대체로 상위권 이과 학교들이 뽑는 방식입니다. 이거 철저하게 수학만 봅니다. 학교들에 따라서 과학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수학하고 과학이 섞인 문제들만 풀라고 주는 건데요.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교과나 종합이나 정시, 일반적인 패턴이죠. 일반적인 패턴으로 간다. 앞서서 세웠던 기준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요, 만약에 나는 수리논술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정말 달라집니다. 수리논술을 목표로 하실 거면 미적분을 위주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이과니까요. 이과만 보는 수리논술이니까 미적분을 위주로 하시는 게 맞는데 확률과 통계, 기하를 다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냐 싶으시죠? 맞습니다. 이게 솔직히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걸로 돼 있는 교과 책이니까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러면 셋 다 시험을 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고등학교 교육 체계는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분명히 자기가 주력으로 선택하는 과목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다르게 선택하는 이게 특히 고교 학점제가 들어가면 더 그렇게 되겠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맞춰서 자기가 공부하는 걸 위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수리논술이라는 과목은 뭐라고요? 철저히 수학하고 과학만 갖고 학생을 판단하는 거라고요. 학교에 따라서 과학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과학을 안 보는 학교라면 와 진짜 수학만 갖고 뽑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요. 교수님들은 이 학생이 단지 교과 체계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학적인 흥미가 있어서 이것도 더 배우고 저것도 더 배우고 해서 전체적인 틀을 좀 제대로 잡아왔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확률과 통계와 기하는요. 대학교에서 무조건 필요한 과목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학교 이공계 미적분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요. 무조건 기하에서 벡터가 필요하고요. 다시 요새는 코딩, 컴퓨터 프로그래밍 빼고는 아무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코딩은요. 무조건 다시 이산수학입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빼고는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개가 다 제대로 돼 있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 논술을 만약에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 무조건 셋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셋 다 하는데 세 개를 동등한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미적분을 당연히 베이스로 해서 미적분이 제일 커야 돼요. 그런데 확률과 통계와 기하도 웬만한 수준의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기본 문제는 풀 수 있다.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드려도 안 믿으실 거예요. 이게 솔직히 믿기지가 않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나가는데 세 개를 다 준비하라고 말이 돼?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럴까봐 제가 예시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양대 문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정말로 미적분, 기하, 확통이 다 나오는가? 2022년도 한양대 자연계 논술입니다. 그런데 한양대는 수리 논술 중에서 의예과를 따로 쳐요. 자연계하고 의예과를 구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의예과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두 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위에 거 보시면요. 2번. 인테그랄. 적분이죠. 적분 기호가 써져 있고 극한이니까 맞습니다. 이거 그냥 미적분이에요. 미적분인데 좀 어려운 미적분이죠. 그런데요. 밑에 보시면 포물선 보이시죠? 포물선인데 문제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예과를 위한 문제다 보니까 확실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냐고요? 기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가 미적분만 선택해서 나는 미적분만 할 줄 안다? 그런 학생이 만약에 한양대 의예과 자연 논술을 치러 갔다? 못 푸는 거죠, 그럼 이거.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전 거는 의예과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고 그렇다면 일반적인 한양대 자연계 논술, 그러니까 수리 논술 중에서 이공계 뽑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요.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극한값이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미적분이죠. 그런데요. 두 번째 보실게요. 두 번째 보시면 확률이 독립시행이고 그 다음에 기대값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보입니다.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타원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2차 곡선, 기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수리 논술을 만약에 내가 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렇게를 준비시키고 싶으신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셋 다 해야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베이스는 반드시 미적분입니다. 그러니 미적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과가 문과라거나 아니면 뭐 인서울 하위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4년제 이과라고 한다면 확률과 통계도 무방하다라는 걸 다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는 올해가 당장 수능을 봐야 되는, 그리고 이제 당장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을 향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고1이나 고2다. 그리고 나는 상위권 대학교를 가고 싶다. 아직 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택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미적분입니다. 그리고 미적분을 위해서 공부를 해주시되 거듭 말씀드리죠. 미적분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미적분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랑 미적분을 공부를 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미적분을 목표로 하시되 제발 수학 1이랑 수학 2가 탄탄하게 돼 있도록 만들어 두세요. 그렇게를 하시고 나면은 나중에 미적분 선행에 그렇게 막 목숨 안 매셔도 됩니다. 그냥 나중에 미적분을 보셔도 그게 쭉 다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를 하셨을 경우가 진짜로 고득점이 나오고 진짜로 상위권이 되는 겁니다. 막 억지로 진짜 학년 낮은데 억지로 미적분 빨리 뽑고 미적분까지 어떻게든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게 결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거,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 실전적인 선택 과목의 적용법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 드릴 만한 건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이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준이었습니다.